사람이 많고 불빛이 가득한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 느낌. 알아요? 주변은 다 둘씩 짝을 지어서 앉아 있는데 나만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는 그런 순간 나는 뭘 잘못했길래 아직도 혼자지? 이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 이런 마음 가진 분들 많을 거예요. 신앙도 지키고 싶고 가정도 꾸미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은데 왜 내 차례만 안 오는 것 같지? 댓글에 자기 상황을 한 줄로만 적어주세요. 나 아직 혼자입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요. 서로의 존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친구가 있다면 링크 한 번만 조용히 보내주세요. 그 사람도 사실 이런 이야기가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이 오랜 솔로 기간이 진짜로 그냥 내 인생 실패의 증거인가? 아니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과정일까? 이거 제대로 한번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어떤 30대 초반의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가상의 인물입니다. A는 교회도 나가고 일도 성실히 하고 사람들과도 나름 잘 지내요. 연애도 몇 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관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절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서로 너무 좋고 대화도 잘 통하고 가치관도 비슷한 것 같고 결혼 얘기까지 나올 듯 하다가 딱 어느 시점이 되면 말 안 해도 서로 느껴지는 벽이 생기는 겁니다. 상대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지도 못하고 A도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항상 이 생각이 남아요. 이 정도면 결혼까지 갈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또 이렇게 됐지?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 보면서 혹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가? 내가 너무 늦어진 건가? 스스로를 향해 조용히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어요. 연애가 안 된다. 나는 가치가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공식처럼 엮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건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연애가 안 풀리는 이 시기 자체가 내 인생에서 굉장히 특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연애를 어떻게 보냐면 둘이 잘 맞고 좋아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개인적인 이벤트, 로맨틱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관계는 그냥 좋은 사람 만나기로 끝나지 않아요. 서로의 인생 방향을 한 번에 묶어버리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길 플러스 상대 인생의 길, 샵이 하나의 큰 길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평생 가게 되는 방향 자체가 통째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늦게 열리는 것 자체가 네 인생 방향을 암호하거나 섞지 않게 하려는 보호막일 수 있어요. 이게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본질은 보호에 가까운 거죠. 한 번 더 상상을 해볼게요.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B는 결혼에 굉장히 목마른 상태예요. 주변 사람들 결혼식 다니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랑 결혼해도 좋으니까 그냥 빨리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이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을 다 주려고 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조건 몇 개만 보고 들어가면 그 뒤에 따라오는 수십 년의 정서, 영적 분위기, 가치관, 습관, 말투, 분노, 회피, 무책임까지 그 모든 걸 그대로 함께 짊어지고 사는 게 결혼이라는 걸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하루아침에 쉽게 끊고 도망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깊이 엮이면 엮일수록 서로의 마음, 생각, 습관까지 서서히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이 밥 몇 번 먹고 연락하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진 게 거절당했다가 아니라 깊게 묶이기 전에 살짝 끊긴 것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상하지만 인생은 지켜지는 선택지였던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래도 너무 길잖아. 잠깐 보오면 됐지. 왜 몇 년씩, 심지어 10년, 15년씩 혼자 있어야 해.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레벨에서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인생에는 그 사람을 통해 다뤄야 하는 상처와 패턴이 굉장히 두껍게 쌓여 있어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관계 방식, 집안에서 늘 반복되던 말다툼의 패턴, 사랑받고 싶어서 늘 맞춰왔던 습관, 감정 표현을 무조건 눌러놓았던 방식, 이걸 그대로 들고 결혼으로 들어가면 겉만 크리스천 가정이고 실제로는 마음은 계속 무너져 내리는 집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다뤄야 할 것들, 이 훨씬 많아요. 이건 벌이 아니라 공사기간이에요. 내 안에 누적된 오래된 구조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나는 왜 이런 사람한테 자꾸 끌리지? 왜 나는 항상 관계에서 같은 역할을 맡게 되지? 왜 내가 사랑을 줄 땐 괜찮은데 받을 땐 불편하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직면하면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다시 빚어가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냥 나를 창고에 처박아 두셨다가 아니라 굉장히 섬세하게 손질하고 계신 기간으로 보는 관점 전환이에요. 포도가 포도주로 변해가는 시간처럼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성질로 바뀌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이런 유혹이 강하게 들어와요. 에이, 그냥 믿음 이런 것 좀 내려놓고 편하게 만날까? 나도 그냥 외롭기만 하지 말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까? 근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선택을 내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지금의 공허함을 덜 느끼기 위한 임시 처방이라는 거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 사람이나 붙잡는 거예요. 그럼 당장은 덜 외로워집니다. 근데 목적이 외로움 제거로 세팅된 관계는 나중에 대부분 후회 플러스 상처 추가라는 결말로 끝나요. 반대로 내 인생의 부르심, 방향, 가치와 맞는 사람과의 동행을 바라보고 살면 외로움은 조금 더 오래 가지만 관계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래 솔로인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외로움 대신 목적을 선택한 경험들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 몇 년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끊어진 관계들, 내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흩어져 버린 인연들, 처음엔 잘 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정리가 돼버린 연결들 있죠? 그 중에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만약 그대로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겠다 싶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3만 조용히 남겨주세요. 다 말로 적지 않아도 돼요. 그 숫자가 나는 어느 정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표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다음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합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다음 관계가 가문의 패턴을 끊어내는 첫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위의 세대에서 계속 반복되던 방식, 차갑게 대하고, 폭발하고, 외면하고, 숨기고, 견디고, 이게 당연했던 줄 알고 자라온 환경들 속에서 내 세대에서 처음으로 다르게 사랑하는 방식을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좀 더 오래 붙들고 성격도 다듬고 감정도 다루게 하시고 용서도 깊이 배우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게 훈련시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잘 모르면 왜 이렇게 나만 혹사시키지? 라고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세대 전체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첫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앞으로 맡게 될 일들이 굉장히 집중력을 요구하는 시즌일 수 있어요. 직장일이든 사역이든 공부든 창작이든 어떤 걸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관계가 들어와 버리면 벗어날 수 없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일도 잘하고 싶다. 마음은 세 개인데 내 하루는 24시간 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즌은 관계의 문이 안 열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잠가두신 시즌일 수 있습니다. 너무 잔인해서가 아니라 섞이지 않아야 할 시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머리로는 그렇구나, 이해는 되네 하면서도 심장은 여전히 외롭고 밤이 되면 마음이 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수동적인 방치가 아니라
능동적인 준비 기간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라는 상태를 비정상적인 공백으로 보지 말고 집중 투자 기간으로 다시 이름 붙여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에 나는 내 안에서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지? 나는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받는 법부터 더 배워야 하나? 내 감정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지? 사람에게, 환경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내 경제, 내 시간 사용, 내 인간관계는 건강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영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들어갈 관계에서 훨씬 자유롭고 안정된 파트너가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나 자신을 돌보는 습관, 느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 거절당하더라도 내 가치를 놓지 않는 연습, 무언가가 마음에 걸리면 그냥 덮지 않고 대화로 풀어가는 연습. 이건 다 연애 시작하고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미 감정이 엮여 있기 때문에 연습하다가 다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지금은 안전한 관계 안에서 친구들과 소그룹 안에서 멘토와 함께 천천히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이 시즌이 길다는 건 그만큼 연습할 시간이 넉넉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뭐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는 분 있죠? 하나님, 제가 다 준비됐으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더 기다릴 이유 없어요. 근데 진짜 준비된 사람은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바꿉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루어 주세요. 그게 시간 좀 더 걸리더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낫습니다. 이 기도는 겉으로 보기엔 조금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안전한 기도예요. 관계의 달콤함보다 인생 전체의 방향성을 더 신뢰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 하나를 풀고 가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어느 날 자동으로 완벽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오래 참았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상상한 모습 그대로의 사람을 보내주셔야 한다는 거래도 아닙니다. 기다림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계산이 아니라 내 눈과 마음이 더 정확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자주 오면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나를 외롭게 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말이 잘 통하면 가치관까지 맞을 거라고 믿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구분이 생깁니다. 관심과 책임은 다르고, 설렘과 안정감은 다르고, 친절과 성숙함은 다르고, 신앙을 말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것도 다르다는 걸 배우게 돼요. 이 구분이 생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운 상태에서는 작은 호의도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밥 먹었어요?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밤마다 연락이 오면 드디어 내 사람인가 하는 기대가 생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자주 찾느냐만이 아닙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지, 감정이 상했을 때 상대를 벌주듯 침묵하지 않는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결혼은 좋은 날에 두 사람이 만나는 일이 아니라 힘든 날에 두 사람이 함께 버텨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혼자인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사람을 보는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의 기준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건강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해요. 예전에는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불안하게 조종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겉으로 보이는 매력에 끌렸다면 이제는 일관성, 책임감, 정직함, 온유함 같은 오래가는 성품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사랑할까? 아니면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이 사람은 달라질 거야 라는 미래의 상상을 사랑하거든요. 지금은 책임을 회피해도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고 지금은 말을 함부로 해도 나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부드러워질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은 믿음에 관심이 없어도 내가 잘 이끌면 언젠가 같이 걸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사람을 고치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할 가능성과 현재 드러나는 방향을 혼동하면 안 돼요. 준비된 사람은 상대의 잠재력에 취하기보다 지금 반복해서 보여주는 선택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만큼 나는 좋은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물어야 합니다. 상대가 바쁠 때 버림받았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시험하듯 연락을 끊지 않을 수 있는지, 불안하다고 해서 상대의 모든 시간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지, 사랑받기 위해 내 경계를 전부 포기하지 않는지, 상대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사랑이 식었다고 해석하지 않는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연애 기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오래 지키는 건 기술이 아니라 성숙함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지난 관계에서 늘 같은 장면을 반복했다면 그걸 실패 기록으로만 보지 마세요. 거기에는 다음 관계를 위한 힌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감정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에게 끌렸다면 왜 익숙한 불안이 오히려 사랑처럼 느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늘 내가 구해줘야 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봐야 하고요. 늘 상대에게 맞추다가 마지막에 폭발했다면 처음부터 내 필요와 경계를 말하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조금 불편해요. 내가 피해자였던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반복해온 선택도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자유가 시작돼요. 내 패턴을 보지 못하면 똑같은 문 앞에 계속 서게 되지만 패턴을 알아차리면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준비된다는 건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가 하나도 없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끼리 만나는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상처를 상대에게 책임지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상대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에 쌓이는 냉소예요. 처음에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몇 번의 실망을 겪고 나면 좋은 사람은 없어. 결혼해봐야 다 똑같아. 이제 누구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의 문을 잠가버릴 수 있어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기대하지 않는 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보호와 폐쇄는 다릅니다. 경계가 건강한 사람은 아무나 들이지 않지만 문 자체를 없애버리지는 않아요. 분별은 하되 사랑할 가능성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도 기다림 속에서 배우는 중요한 힘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준비는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외모를 더 바꾸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부터 내려놓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관리는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태도도 중요하고, 삶을 성장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 정도는 되어야 누군가 나를 선택한다는 두려움에서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더 나아져도 불안하고, 더 성공해도 부족하고, 누군가 나를 좋아해줘도 진짜 나를 알면 떠날 거야 라는 생각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동안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관계가 생기기 전에도 내 삶을 존중하는 법입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초라하지 않고, 혼자 여행을 가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주말에 약속이 없다고 해서 내가 덜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가치가 연애 여부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중심이 생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 나타났을 때 지나치게 붙잡지 않게 돼요. 좋은 사람이라면 천천히 알아갈 수 있고, 아닌 사람이라면 아쉽더라도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충만한 삶에 함께할 한 사람이기 때문이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관계와 나는 이미 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당신과 함께라면 더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어 라는 관계는 시작부터 무게가 달라요. 첫 번째 관계는 상대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내 외로움도 해결해줘야 하고 내 불안도 잠재워줘야 하고 내 가치도 계속 확인해줘야 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밤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제발 누군가만 보내주세요. 오늘부터 한 문장을 더 붙여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왔을 때 제가 두려움 때문에 망치지 않도록 제 마음도 준비시켜 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상대만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나도 준비되고 있고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사람도 자기 자리에서 삶을 배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과정을 알 수 없어요. 언제 만날지도 어디서 만날지도 정말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관계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든 세부사항을 미리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도 오늘 해야 할 일을 살아내는 데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평안이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억지로 당겨오지 않고 오늘의 나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사람을 찾아 헤매느라 현재를 놓치지 않고 사랑을 기다리면서도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의 결혼을 꿈꾸면서도 지금 맡겨진 일과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솔로의 시간은 더 이상 대기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짜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 임시 공간이 아니라 이미 인생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결혼식 날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순간부터 가치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